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5월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같을 때는 미국 시장을 아침에 볼 때마다 가슴이 턱 하고 막혀올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미국 시장 움직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도 있는데 그게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을 하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옆에 무국 선생님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우리가 방송을 할 때마다 금요일장이 좋아서 일단 기분은 좋은데 한 주 동안 너무 막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다가 금요일에 만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마음? 이번 주에 막 막 미국 시장이 막 4% 빠지고 막 변동성이 엄청 컸었잖아요. 미국 시장이지. 그래도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타격을 받고 또 변동성이 오니까 사람들은 좀 놀라게 되고 또 마음 아픈 소식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파생 안 해서 그래. 그냥 시가상위 종목들은 미국 시장 빠진 오르든 우리는 우리만의 길에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 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요? 선생님 삼성전자 외국인 사흘 연속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왔어. 들어왔어. 오늘까지 사흘? 아니 3일. 그러니까 사흘, 하루 이틀 사흘. 근데 오늘 거는 확인을 못했다. 오늘 거 확인하자. 또 오늘 시장 자체 외국인이 좀 양시장 모두 들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장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들러 올린 그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라면 이거는 외국인이 들어온 강한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거래가 적어. 거래량이?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한 300에서 500만 주 정도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좀 폼을 잡겠는데 어저께는 10,000주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들어오긴 들어와. 삼성전자에? 오늘 삼성전자가 선생님 사실 이슈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삼성전자 공장 먼저 간다라는 게 엄청난 시그널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매도했네. 오늘은 장중까지는 매수였나요? 몰라. 나는 요새는 삼성전자는 잘 안 봐. 그냥 가격만 봐. 그래서 선생님 사흘 연속이면 17, 18, 19 연속적으로 들어오긴 왔어요. 근데 봐봐. 18만 주, 160만 주, 14,000주. 오늘 145만 주 때렸네.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는데 500원 올랐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에서 500 정도 꽂혀야 돼. 300에서 500 정도 꽂혀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제 삼성전자 7만 전자 넘는다. 근데 선생님 외국인이 4일 연속 안 들어왔는데 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체가 뭐 외국인만 있나? 금융투자나 하든지. 금융투자가 오늘 200만 주 사줬잖아. 그러니까 금융투자만 사주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7시나 7시 반에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좀 기자회견을 할 것 같아. 금요일 7시에. 삼성전자 협박을 무지할 것 같아. 근데 이미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뭘 또 협박을? 그러니까 협박을 할 거면은 저쪽 새로운 정부에다 협박을 해서 이제 법률 리스크를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거는 뭐 내국 법치니까 그건 할 수가 없겠지. 근데 이제 속으로 물밑으로. 글쎄 그것까지는 그냥 빨리 집행하라. 형을 그거를 아니 형이 법률은? 아니라 돈 투자 받는. 빨리. 그래 이재용 너의 법률 리스크는 관심이 없고 그치. 일단 반도체 돈이나 꽂아. 빨리 꽂아. 일자리 창출해. 나 11월 달 중간선거 지금 깝깝해. 지금 장 폭락했어. 나스닥 30%. 너 조인트 가기 전에 빨리. 그리고 그 다음이 현대차로. 그 순서로 양대.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나는 삼성전자를 쓰고 LG화학 우리가 3월 달에 투매 나올 때 오히려 그 LG화학 아무것도 없지만 43만 원, 45만 사면 내가 60만 원까지 갑니다 하고 방송에 떠들었잖아. 이제 그런 게 올라갈 겁니다. 오늘 LG화학 같은 거. 그래서 60만 원 넘어가면 털고 나오세요. 그 이상은 바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만 원을 넘는데
71,000원, 2,000원까지 8만 전자는 안 가고요. 8만 전자는 불가능해. 근데 선생님 반도체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 공정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거론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삼성전자 사라는 게 아니라 선물 매수, 상방콜, 그 다음에 소부장 부품주. 소부장 부품주에서 뭐 우리 뭐 DB하이텍도 있고 이제 DB하이텍이 이제 그동안 75,000원, 65,000원 박스잖아. 이제 그 상단을 뚫나 보자고. DB하이텍이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24,000원 뚫는지. 제일 지금 강한 게 대덕전자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 27,800원에서 또 33,000원, 그 다음에 LG노텍 32, 3만원 산 거 40만원, 요런 것들이 자꾸 순환되면서 이제 수익률 게임은 중저가 옐로칩의 밑에 단 종목들. 난 그런 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3,000원, 4,000원 올리는데, 그럼 수익률은 뭐, 좀 65,000원에서 7만 2, 3,000원 가면 한 7에서 10? 그거 할 때 곱하기 5배는 예를 들어서 뭐 KH와텍이니 원익 IPS니 또 소부장 중에서 뭐라 그럴까? 아주 징글징글한 것들. 징글징글한 것들. 뭐 원익 IPS, KH와텍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는 한 30에서 50%. 그런데 기간은 3개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5, 6, 7. 그럼 선생님 우리가 반도체 뭐 소재 부품 땅까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종목을 그래도 좀 압축해서 보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참고로 할 뿐이고 실제 투자는 DB하이텍이나 칩셋 미디어 혹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딱 보면 소부장하면 우리 시스템 반도체를 먼저 딱 눌러봐.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누르면 네. 봐봐. 시스템 반도체 딱 눌렀어. 옆에 그래프를 하나 띄워봐. 그러면 일단 쭉 빠져갖고 여기 보면 그 SNS텍 그냥 크 나오지 그냥. 그냥 39,000원짜리가 26,000원, 4,000원, 6,000원, 122선 우하향, 역배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야. SF 반도체 징글징글한 것들 있잖아. 우리가 BH도 징글징글했었거든. 네. 근데 BH 그래프 볼래? 우리가 18,000원에서 사서 23,000, 4,000원만 파는 BH. 근데 BH는 차트가 엄청 좋네요. 그지?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왜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SNS텍 같은 경우는 차트가 완전 밑으로 갔는데 BH는 이렇게 올라가고 정말 차별화? 실적. 실적. 핵심 키워드는 실적. 실적. 너 대덕전자 주가 못 봤어? 대덕전자 주가는 어떤가요? 얘는 지금 하락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야. 뭐 최근에 막 코스피 코스닥 막 하락하고 막 불안 심리 엄청 날 때 대덕전자는 자기 혼자. 와 이게 언제부턴가요 시작이? 작년 10월 달부터. 단 한 번도 꺾이진 않았네. 단 한 번 안 꺾였어. 얘는 LG노텍이나 코리아 서킷은 꺾였었거든. 얘는 그냥 얘도 실적. 응? 그러니까 대덕전자, 심텍, 그러니까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킷 등등등등등등. 근데 이제 꺾였던 것 중에 다시 기다리는 게 이제 서울 반도체 보자. 서울 반도체. 우리 물려 있는 거. 서울 반도체도 징글징글해요. 이제 이거는 봐봐. 반대 세상이지. SNS 때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16,000-17,000원 정도까지 가는 장에 한 3개월 정도 있나 보자고. 근데 이런 종목들도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플러스?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끌고 가갖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중국과 그러니까 간단히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뭔가 또 러시아 쇼티지에서 뭔가 모자라서 급하게 땡겨갖고 하는 것들 급등했고 오히려 중국 저가 공격 들어가서 완전히 경쟁이 박쳐갖고 마이너스 되는 건 IT 부품 단에도 박살냈고 이렇게 완전히 K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끌고 갈 것 같거든. 이제 속도를 내면서 공장하고 밸류체인에 오면 장비주가 먼저 간단 말이야.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프로, CIS,
뭐 서울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이 3개월 정도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벌써 BH 다음에 이제 우리 KH바텍은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져. 폴더폰 관련주잖아. 근데 선생님 폴더폰 관련주는 한동안 또 이렇게 좀 소외됐었잖아요. 근데 반도체에 또 끼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서 반도체 디램 쪽, 네. 그다음에 스마트 쪽, 가전 쪽 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근데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나 이 전기차 연골고리 그리고 차량 반 이런 밸류체인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미국에 짓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거기에 부품 단위나 공장을 같이 가는 장비를 끌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핀셋으로 가는 장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순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먼저 간 게 대덕전자, PCB들 먼저. 코리아 서킷.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KH바텍은 이제 그 힌지 관련된 그 폴더폰 아니야? 폴더블폰. 근데 코리아 서킷 봐. 아까 대덕전자보다는 못하지만 이건 얘는 좀 우상향이야. 대덕전자가? 아니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 코리아 아유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 보면 얘는 봐. 그래도 보니까 지금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꺾인 거지. 작년 12월 고점부터는 27,000원대 오면 사서 32,000-33,000원 때리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려놓고 지그재그. 이게 이제 LG 노텍. 비슷해. LG 노텍도. 32만 원, 40만 원. 이러다가 이게 치고 나가줘야 뭔가 새로운 건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그러면 이게 치고 나가지. 그럼 밑에서 반대로 떨어졌던 것이 따라가는. 요 순서가 마치 그 농업주, 비료주, 사료주들 순서 돌리기.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갈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3개 정도 집중해서 운빨 깃발 노린 수밖에 없어. 이런 장에서는. 우리 지금 농업주도 봐봐. 효성 OMB 대박 먹었지. 오히려 저가주들이 큰 수익 나. 오히려 사조 동아원이라든지 TYM 동양물산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조비는 참 못 갔고 그냥 남해학 경농 이런 것들은 좋았고 아시아 종면은 짱돌 맞았고. 선생님 아시아 전면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뭐 아시아 전면은 사실 좀 익숙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뭐 대북 관련돼서 경협주로도 많이 묶였고 뭐 씨 뿌린다 뭐한다 파종한다 뭐 아시아 전면 참 괜찮은 회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뭐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뭐 하더니 시간에 뭐 이제 좀 거래 정지되고 다음날 하한가까지 갔다가 무조건 빠져나오라 그랬어. 공시하구나. 근데 선생님 공시 보니까 뭐 괜찮은 내용 같기도 한데. 그냥 그런 거는 보면 누가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5천에 사서 8천에 팔아갖고 6천에 다시 껴놨었거든. 근데 이게 짱또 맞아갖고 그냥 30% 마이너스. 이럴 때는 그냥 불났어 집에. 뭔가 그냥 켜. 그리고 이걸 신호로 해서 나는 농업 다 때려. 그리고 장비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다른 걸로 가. 오히려 이게 바퀴벌레 이론 같이 들여다보면 뭔가 뒤에서 작전하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이게 하한가 가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대표 아들인가가 더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난해? 6천 주 한 거 갖고 의미 두지도 마.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냄새가 나. 차라리 많이 샀으면 모르는데 애매하게 몇십만 샀다고. 주도 아니고 뭐 6,700주 뭐의 장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게 그 뭐라 그럴까 회계법인이 바뀌었어. 그 회계법인 바뀌면서 사단 난 거 같고. 그 다음에 아니 자본 잠식이 400몇 프로래. 근데 그 다음 날은 잘못 봤다 아니래. 왜? 이것도 장난하나라는 거 같고. 그래서 또 회장은 해외 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나쁜 생각하면 이걸 완전히 변동 줘서 주가 싸게 만든 다음에 뭔가 지네들끼리 뭐 이렇게 밑에서 싹 걷어갖고 그냥 땡겨서 나중에 해먹을지언정 안 해. 근데 지금 해먹는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를 누른 거니까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어떤 직관적인 이런 현상이 나오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어. 안 좋은 악재가 있는 거. 아니 몰라. 모르는 뭐가 있어. 그게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할래.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지금 개별 종목들은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농업이 됐으면 3개 정도 딱 선택해 갖고 계속 도로다가 갑자기 이런 게 짜면 나는 이게 징후해서 기스났다 해서 그냥 그쪽 업황마저도 엎혀버려. 근데 선생님, 농업 관련된 섹터는 사실 생각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오래되고 있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좀 더 이제 한동안 시장에서 우리 코로나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불거져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농업, 비료, 먹거리를 선생님이 안 한다라고 하시면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계속 좀 파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나는 그게 바뀌어버려. 그 인플레이가 꺾일 것 같은. 인플레가 꺾인다고.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에서도 지금 유통주들 실적 되게 안 좋게 나오고 또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 스태그 때문에 그래.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침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경기는 되게 침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농업을 뒤통수 치는 게 물류가 풀리면 돼. 지금 우크라이나 창고에서 그 막혀갖고 안 나온 게 무지 많아. 그 팜유가 또 다시 재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징후 같아 그냥 느낌의 징후. 그래서 지금 그리고 월마트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갖다 대기해서 어떤 시장을 그 주도주의 물줄기가 바뀌는 어떤 징후 같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해서 잘 모르겠어. 그런데 느낌이 샤해. 시야에. 그러면 나는 튀어. 일단. 그러니까 효성회.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봐봐. 조비. 이제 한 단계 올라고 눌림목 주고 딱 치고 나가야 될 자리야. 그리고 딱 보면 이제 그 TYM 이게 제일 많이 했는데 쌍봉 모양이 나와. 응? 네. 이 관련된 종목을 다 돌려봤어. 농업 관련주. 그 아시아 종료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이 느낌이 샤더라고. 오. 그래서 그런 거 팔아갖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할 수 있거나 바닥에 있는 걸로 싹 이동. 왜냐면 이게 지금 다 더블 간 것도 많거든. 그러니까 아시아 종목은 그냥 마이너스 30% 딱 쳐버리고 다른 거 오히려 디지털 조선이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에서 한 30% 두 번 먹으면 돼. 응? 차라리 그렇게 갈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월마트가 급락하면 예고해드릴게. 이제 나이키라든지 가 갖다 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야.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유통 소비주도 짱돌 맞는 거야. 그리고 지금 뒤통수 이게 월마트라는 게 우리나라 이마트 같이 서민에 가장 밀접한 건데 이 월마트 주가가 나는 이게 그 직관 상징적 의미가 나는 굉장히 큰 것 같아. 난 여기서 주도주가 그래서 삼성전자 레스골 불러주는 거야. 유통 소비주가 하락을 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 지출로 본다는 거는 개인의 소비나 이런 거로 인해 실적이 오는 것보다 투자나 이런 큰 산업 구조 상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월마트가 떨어지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이게 이 떨어지는 속도 봐봐. 완전 뚝뚝뚝뚝이잖아요. 그러면 월봉으로 봐봐.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난 100불 깬다.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막 쓸 것 같은데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운동 관련 옷 뭐 룰루레몬, 나이키 이런 것들도 이제 폭락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두들겨 맞은 것 같아. LG 생활건강, 최저가. 그러니까 다음은 부동산에서 터질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 북한의 교도소 관리하는 회사 주가가 급등을 해. 북한의 교도소? 아니 미국의 교도소를 관리하는 회사? 미국 교도소가 왜 관리하는 회사가 왜 올라가죠?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 살기가 빡빡해지니까 아니 살기가 빠다. 그래서 생활범죄를 해가지고 저질러서 아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범죄가 아니라 금융범죄. 갑자기 금융범죄? 아니 아니 월마트 이런 거는 생활 소비재,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갑자기 금융범죄예요? 응? 그동안 유동성이 팔팔해갖고 근데 코인 시장 박살났지. 그 다음에 여기도 안 풀리지. 그러다 보는데 가처분소 줄어들지.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야 자꾸. 금융사고. 우리도 지금 시작이야 이제. 우리 무슨 루나코인? 뭐 루나코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횡령 사건이 자꾸 나. 이게 또 바퀴벌레야. 횡령 사건이 계속 올해 터지잖아. 횡령의 해. 뭐죠?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은행, 아모레 퍼시피. 근데 그거 뒤져보면 꼭 코인 했대. 다 코인 했대. 코인이 급등했으면 안 터졌어. 잘 돌아갔었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기업들도 들여다볼 거 아니야. 그지? 우리도 있네. 이게 터질 거고 분명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내가 경고했던 게 하나씩 나오잖아. 뭐죠? 권력이 바뀌면 뭐 하면 뭐 다시 재조사 들어가면서 난리 칠 거다. 그래서 장윤도의 그 NFT나 게임이나 이 판에서 사모펀드나 조합이나 대장동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그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나 무슨 그러니까 감독원에 가면 이 프랭카드 광고대 엎은 것들 많거든. 이거 제기 들어가면서 한 1년 동안은 머리가 지끈지끈할 테니까 오죽하면 은행주도 안 하고 증권주 채권 많이 갖고 있거나 해외 투자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 이제 그게 다 터져 나오고 이제 딱 칼잡이가 딱 이제 임명되셔 갖고 들어가시잖아. 그러면 그리고 증권 합수부 다시 재개해놨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를 튈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갑자기 또 서프라이즈 속보를 찾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 미리 찾아갖고 안 하기.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개별 유통 이런 소비재주 피해야 되고 은행, 증권 피해야 되고 뭐 농업, 비료 이제 알아갈래. 피해야 되고 그러면 남은 게 소부장 남았지. 소부장, 그리고 우주항공, 전력, 설비, SMR 뭐 그런 것들. 이제는 현 정부의 단어들 나오는 것들. 그런 거를 그것도 100개가 넘어. 너무 많아. 거기서 3개, 5개 골라내기가 만만치가 않아. 근데 일단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곤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런 뭐 월마트나 이런 게 축소되면서 반도체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런 개별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다양한 그런 금융범죄들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또 좀 돌 수 있는 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질이 좋아질 것 같아. 시장의 질이? 종목의 질이. 지금은 그냥 질이. 소설 써갖고 그냥 갖다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거. 재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들어가? 그냥 소설 쓰듯이 막 하고, 오히려 찍히지 않으면 다행이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한테. 그리고 내가 또 그 화장품이니 면세점이니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우클릭 해갖고 그 IPF인가 아페인가 거기 들어가면 얘네들이 한 방 안 먹이겠어?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컨텐츠, 엔터, 뭐 백화점, 화장품. 우리 화장품 먹으면 이게 칠해야 되고 화장해야 되는 시점에서 레스골 불러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아직 하지 말자. 그거 다 뭐야? 이거 제끼고 그러니까 남은 거 딱 보는 게 뭐야? 오히려 용산에 땅이 있거나 이천동에 땅이 있거나 용산 개발하거나 아니면 또 각 지역별로 메가시티니까 이게 스마트시티, 스마트 보안,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또 관련된 반도체 장비나 카메라 모듈이나 장비, 여러 가지 기계, 전력 설비나 요새 광명전기나 이렇게 또 서전기전이나 급등주도 딱 봐봐. 전력 설비, 기계, 요런 단어가 꼭 들어가. 우리가 방송 때 계속 얘기했던 전력 설비, 기계. 그런 것들이 난리를 치면서 급등을 해. 그러니까 뭐 그 다음이 못 가. 그 다음이. 그러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하면서 빨리 들어와 할 때 같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주가 못 가. 눈치를 봐야 되니까 오히려. 아니 폭이 작아. 아 무거워서. 아니 진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3,000원 뛰기. 나 그때 3,000원 뛰기 안 할래. 오히려 그거 갖고 하느니 오히려 5G나 아니면 그 장비주 갈 때 같이 가는 뭐 CIS나 A 프로나 워닝 IPS나 몇 가지 이런 하단에 있는 심지어는 뭐 AP 시스템 이런 것도 돼요? AP 시스템도 위치 그거는 안 봤는데 한번 보자. AP 시스템? 아, 왜냐면 AP 시스템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이렇게 좀 움직임 괜찮았던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것도 위치는 좋네. 역배열에 52주 최저가에 일단 1차 저점은 작년 12월 1일 날 쳤으니까 5, 6개월 동안 완전히 죽어난 이것도 이런 것들 이런 종목 그러니까 왼쪽 절벽에 밑에서 징글징글 옆으로 긴 것들 수렴 종목 찾자. 근데 선생님 이제 반도체 바이든 대통령 오면서 좀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반도체를 주는 것도 30 몇 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38% 정도인가? 그러면 중국 의존도도 꽤 높은 편인데 미국하고 잘 되는 거를 그냥 마냥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서 어차피 뭐 얘가 핵심을 놓치네. 핵심을 놓쳐. 핵심이 뭐죠? 잘 안 돼. 뭐? 대신 설비를 해야 되니까 장비를 설치해서 증설시켜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갖다 해서 뒤에 제품 완성품은 여기 치면 미국 치면 여기 가서 때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전체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니 LG 이런 거 못 간다고 일단은 잡은 거야. 그래서 그런데 가서 공장 짓고 뭐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갖다 얘기해서 공장 관련돼 가서 그냥 허벌판에 뭐 하면 뚝딱 만들어져. 그럼 뭔가 시스템 갖춰야 되는 뭔가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매출이 나오든 말든 그 다음 세상이고. 그 회사들이 매출이 앞당겨서 나오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완제품을 만드는 무거운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설비, 시스템 이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얘기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뭘 할 수 없게. 아니 갈 때 거기 같이 가는 보안업체도 오히려 그런 게 그걸 세팅하는 시스템 관련돼 갖고 관리하는 플랫폼 아니면 장비주에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뭔가 그 보안 그 인프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무슨 뭐 한국항공사가 한다 뭐 아니면 어디 무슨 뭐가 한다 라운시큐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그 현대차 밸류체인에 따라서 가는 이게 이제 핀셋이야. 넌 120을 안 데리고 가. 너는 그래 OFK 이것도 철저해. 근데 그거가 선생님 아직은 다 모르죠. 누가 뭘 데려가는지. 대충 유대축의 1차 밴드 협력해서보다 1차 밴드 2차 밴드까지는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고 이미 있는 것들 미국에 그러니까 뭐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들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DBI 때 꼭 들어가고 AP 시스템 들어가고 AP 본다 저기 뭐 칩셋 미디어 들어가고 코리아 서킷 PCB 업체는 먼저 됐고. 그러니까 압축되는데 근데 이미 실적단은 미리 끌은 것들은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가는 것들 가야 돼.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나 현대차는 전기차를 거기 미국에다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비주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수급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당연하지. 그래서 방법이 패턴은 들어왔어. 위치도 좋아. 수급 안 들어오면 너. 그럼 여기서 체크해봐야 되는 수급은 어떤 수급일까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거를 한번 그래프를 공부해봐. 현대 에버다임. 요새 우리가 이것도 우리 그 제자가 그 코딩 잘하는 애가 항상 갖고 온 건데 왼쪽 절벽 작년도 고점 치고 저점이 금년 1월 27일인데 요날 딱 3월 달에 올려놓고 장대 음봉 나오지. 또 한 번 나오지. 거래 물 들어오지. 네. 요런 것들 찾아내는 거야. 이게 차트가 많이 이제 우하향했지만 위로 올려서 이렇게 밑으로 하면서 윗꼬리가 좀 몇 번 달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렇지. 그런 것들 찾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우수 AMS나 성창 오토텍이 물 딱 들어왔는데 음봉을 딱 내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라 했는데 거기서 땡겨버리잖아. 그러니까 봐봐. 우수 AMS 이것도 이제 그 자동차 부품 밸류 체인이야. 네. 이것도 딱 봐봐. 요게 양봉인데 실제는 음봉이야. 짱똥 맞았었어. 우수 AMS 이 종목도 보면 올렸다가 죽였다 올렸다 죽였다를 몇 번 반복하네요. 이날 거래량 봐봐. 저 거래량이 지금 목요일자. 그러니까 수요일 날 얘가 양봉이지. 네. 결론은 이게 장중에 오전장에는 음봉이었어. 마감 앞두고 말아 올려. 아니야, 아침에 올려놓고 죽었다고. 장대 음봉이었거든. 그러다가 오후장에 딱 땡겨서 그 다음에 깨버려 가잖아. 근데 거래량 봐봐. 평상시 거래량이 10배 이상 터지지. 물이 들어와야 돼. 그럼 직전 고점 돌파한다고. 그러니까 해인, 우수, AM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가는 장 같아. 그러니까 장이 그래서 핀셋 전략 가는 거와 안 가는 게 구분되는. 우리가 또 테마를 그냥 자동차를 이렇게 한번 눌러봐봐. 자동차. 그럼 자동차 부품단이 이제 쫙 나오잖아. 여기서 찾아야 돼. 지금은.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서 못 간 것들 찾고 차량용 부품에서 이게 뭐 전기차 쪽도 있고 수소 인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제끼는 게 현대모비스, 현대사 대형주는 다 제껴. 안 돼. 아니 어쩔 수 없어. 지금 장의 색깔이 그러면서 중간단에 저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똑같네요.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케이스 스터디에서 반도체로 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 제끼고 그 밑에는 부품단에서 보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회장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서 이 대형주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단을 봐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하나씩 눌러볼게. 화신도 그래프 이쁘네요. 쭉 가다가 여기서 윗골이 달리다가 이제 막 치고 나가지. 네. 그 다음에 덕우전자. 우리가 또 얘기해 드렸던 거 덕우전자. 이제 요거 딱 준비 중에 있지. 덕우전자. 성창 오토때 우리 이지.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게 이제 농업주 클러스터 같이 이게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뺑뺑이. 선생님 저 지금 덕우전자 보니까 차트 괜찮은 것 같은데 덕우전자 수급은 어떤가요? 거래량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아직 미비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한 반응 속도 9시부터 10시에 딱 물이 딱 들어오면 그때 딱 물이 딱 들어 탁 치고 종목. 그러면 자판에 자동차 부품 한 5개 샘플링, 반도체 장비주 샘플링, 수소 인프라 샘플링, 플랫폼 시스템 뭐 플랫폼 이렇게 해서 쫙 하면 어떻게 돼? 격자 모델이 쫙 나오지. 그러다 보면 갑자기 팍 빨간색이 팍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딱 눌러. 거래를 딱 봐. 그러면 금액 딱 정해. 3개만. 3개만. 그걸 다 사. 어떻게 사? 그러니까 3개 요렇게 손가락 두께 이렇게 딱 정하는데 물 들어온 거. 물 들어온 3개. 일단 그게,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사전 준비를 딱 해놔야 돼. 그래서 딱 보고 아침에 9시에 딱 시작할 때 9시에서 10분 안에 딱 판단. 대충 늦어도 30분 안에 그날 땡기고 그 추세로 가는 건 그 9시에서 1시간 동안 물이 확 들어와. 그러니까 20일 평균 거래량으로 감을 잡아. 21선을 봐야 되겠네요. 20일 평균 거래량, 선이 아니라. 20일 평균 거래량이 거래량 밑에 있는 100만 주야. 네. 그건 무조건 3배, 5배. 9시 20분 정도에. 아마 9시에서 1시간 사이에 갑자기 그 평균 거래량이 뭐 하루 종일 가도 1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9시에서 10시에 150만, 200만 주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럼 물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날 얘가 500만 주, 1000만 주 되면서 어떤 거는 상한가 가고 어떤 거는 20% 가고 어떤 건 10% 그리고 추세로 쫙 그런 걸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 있어야 되고 선수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물줄기는 끌기에는 뭐 SMR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 그러니까 그때 자동차 부품 그냥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부품 거기에서 이게 100개가 넘어. 그래도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개 넘는 다행인 것 것 중에 같아요. 내가 그 솔팅을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찾아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떨어지고 수렴돼서 120 밑에서 딱 120에서 10% 안에 밑에서 그리고 거래가 증가하는 걸로 이 조건으로 코딩해서 좀 뽑아달라 했더니 150개가 날라오더라고. 그 선생님 150개 중에서 딱 오늘 느낌에 딱 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 딱 150개에서 말씀해 주시면. 바이오, 컨텐츠 뭐 다 제해갖고 나오니까 한 30개 남아. 오. 그 30개가 다 여기에 딱 들어가. 반도체 장비죠.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또 그 뭐라 그럴까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아까 더구전자도 딱 나오고 그런 것들 찾아서 이제 더구전자 세팅 딱 했어. 거래 노리는 거지. 들어오는 날. 나 딱.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종목 이런 것들은 억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1억 있어. 그럼 한 3개나 5개 딱 정해서 1000에서 2000만 원씩 들어가 버려. 한 번에? 근데 선생님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샥샥. 종목을 분산하는 거지. 아, 복불복. 복불복. 그래서 3개가 다 떨어져. 운빨 더럽게 없는 거야. 근데 3개 중에 2개가 날라가. 땡큐. 그럼 하나 해갖고 어느 정도 당면 그 다음 걸로. 그러면 이게 순환이 잘 되면 전에 효성 OMB 갔다가 사조 동화원 갔다가 TIM 갔다가 와 눈덩이 굴리다가 동양 저기 아세존 갔다 짱또 맞아 딱 그러면 이제 징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샘플링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선생님께서 종목의 질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형주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그 아랫단까지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좀 예상이 가능한 시장으로 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반도체와 함께 이제 자동차 부품단까지 해서 바이든이 내방을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좀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 섹터별로 좀 짚어봤는데, 자, 그럼 선생님 우리 그 외에 또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대통령들 오면 DMZ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DMZ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